근데 이 30%의 수익률이 뭐 한 20%로 감소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 되겠고요. 자, 오늘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댓글이 좀 달리는데 일단 댓글부터 좀 볼게요. 이분 전문가 맞아요, 연구소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제가 어려운 말 써가면서 막 그 전문가 티 내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변님 쉽지가 않네요. 주말 지나면 오르겠지 했는데 이렇게 뺄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맘 잡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동수님 3주 동안 매일 보는데 옆집 형이랑 맥주 마시면서 주식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이동수님께서 댓글을 제가 딱 원하는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싶고요. 너무 어려운 말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가님 공댕이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존버 날라가면 절대 못 잡아. 그쵸? 네. 매일 위로받고 있어요. 손절을 안 할 거니 화이팅입니다. 라라니님 화이팅 하세요. 숫자 업황은 여지없이 이분의 3분의 2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 주가를 보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면서까지 모멘텀을 쥐어짜야 하는 현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네. 최윤아님 해도 너무해요. 그러니까요. 김DK님 효성사 할걸 왜 이거에 잡혀서 힘드네요. 그쵸?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BJ킴님 한국장은 같이 투자하기 힘드네요. 한숨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넘버원이 한국시장 그만하려고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핫한 주식 따라다니는 개간놈들 미워. 이제는 떠날랍니다. 메레오 3개월 뒤를 기다려야겠네요. 16만원 되면 1000만원 추매 생각 중입니다. 네, 이게 뭐, 자, 일단은, 금호석유, 제가 뭐, 피크아웃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렸었고, 업황, 그리고 증설, 이런 것들도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경영진 리스크 때문에 목표가 떨어진다, 뭐, 줄줄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증권사들이 솔직히 말하면 구색 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60만원 제시했었죠. 이거는 그냥 빠지니까 거기에 갖다 댈 만한 좀 그럴듯한 말 뽑아가지고 말을 한 게 이런 뭐 경영진 이슈 뭐 그런 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엔비라텍스 수요는 저는 수요만큼은 갑자기 막 줄어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갑자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스프레드, 영업이익률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솔직히 이제 금호석유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준 게 라텍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업 가치를 저는 보자는 건데, 누구 말 맞다나 국내장은 하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 네, 사실 공매도 영향도 당연히 있고, 야, 어제 공매도 이게 말이 돼? 야, 이게 너무한다 진짜. 맥주 짠 한잔 할까요? 맥주가 아니라 소주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합성고무 원재료 부타디엔이라고 보통 BD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는 있고, 그러면 사실 좀 부담될 수는 있어요. BD 가격 상승이 좀 있는 예정이고, 그리고 근데 뭐 합성고무 수익성은 일단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왜 저는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하길 강요당하는 뭔가 종목인 것 같아요. 금호석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자, 1년의 영업이익률 분기별로 한번 볼게요. 뭐 어떤 종목, 뭐 아니 뭐 금호석유 거 봐도 되고, 물론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 보자면, 자, 매출액이 있죠. 여기 매출액이 있고, 그럼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 전에 상승이 나온 건,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1년 2월 달부터 상승이 좀 시작됐습니다. 금호석유가. 아니 뭐 그 전부터라고 봐도 되는데, 9월 달부터 올랐다고 봐도 되죠. 10월 달, 뭐 그 전부터 하면 7월 달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일단 9월 달을 상승 초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건 아마 21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혹은 뭐 20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저평가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여기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자, 1월 달이죠. 21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빠집니다. 다시금 상승을 했는데, 뭐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인즉슨 22년도에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만큼은 못할 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가치가 적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내년에 영업이익 반토막이 나요. 그래도 1조예요 여러분. 영업이익 1조예요 1조. 이제 이 회사는 질적으로 이 전과는 아예 다른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회사가 된 거예요. 자, 연도별로 보자면, 16년도 1,500억, 5,500억, 3,000억, 7,000억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 전에 상승분을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30만원대도 못 가고, 시가총액 7조 8조도 달성을 못한다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작전주라고 하는, 뭐 테마 관련주,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뭐 수급 논리 이런 걸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실적, 기업 가치 정말 건전한 투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제 생각에 요번에 금호석유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건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 와중에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보고서가 올해 1에서 한 3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는 효성 TNC도 있었고, 롯데케미칼도 있었고, 하나솔루션도 있었고, 뭐 LG화학도 있었고,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아빠진 게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근데 심지어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제일 높아요. 좋아요. 피크아웃이라고 논란을 합시다. 근데 이 피크아웃이라는 건 주가가 그래도 상방을 한번 찍어주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30만원이 끝이래요. 끝이래요. 시가총액 10조도 달성을 한번 못하고 죄송합니다. 10조를 달성을 한 번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저는 사실 어이가 없었거든요.
정말 이게 딱 셀트리온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JP모건이었나요? 매도 리포트 나오거든요. 그렇게 지네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가 분명히 다시 들어올 겁니다. 무조건이요. 그리고 장난을 많이 치는 게 느껴진 게 이렇게 빼고 나서 급등 올릴 때는 또 지네들이 샀어요. 그 다음날 바로 팔고 쇼 커버링도 있었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5조 이상 종목에 4% 띄우고 그대로 4%를 말아내리고 5%까지 떨어뜨린다면 이런 거는 좀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들어왔다 그대로 다 나가는데 그럼 개인들은 뭐야? 맞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뭐 일단 기간이 뭐 이렇게도 불리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호석유 같은 회사는 사실 꾸준히 좀 좋아질 법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영업이익 달성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자 금호 리조트라는 모멘텀 하나 더 생겼죠. 그리고 여기 탄소 나노튜브가 엮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어차피 2차전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호재도 전혀 주가에 영향을 못 받았었거든요. 참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감소 당연히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그 라텍스를 팔아가지고 30%의 수익률이 있었어요. 근데 이 30%의 수익률이 뭐 한 20%로 감소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거만큼 이 물건을 많이 판다면 쉽게 말해서 세임이 되거든요. 어차피 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왜 쏙 빼고 뭐 어쨌든 3분기 4분기는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금호석유 제가 뭐 꾸준히 리뷰는 할 겁니다. 뭐 주가가 하락하든 오르든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좀 꾸준히 금호석유만큼은 주가를 좀 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내려올 만큼 다 내렸거든요. 여기서 더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건 좀 심각해지겠죠. 근데 그래도 시가총액 6조 20만원대 19만원대 정말 말도 안 되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1년 영업이익 발표 날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건 이미 다 까져 있는 결과라서 크게 주가에 영향을 못 줄지도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8월 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바로바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이런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증시 관련해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뭐 주요 일정이라던가 뭐 증시 상황에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이제
그 AP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라고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카페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장 시작이 되면 이글벳, TJ미디어, 디스플레이텍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목의 추천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9시 2분에 추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 오전 9시 최고가 9,52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그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게 사실이네요. 이런 식으로 뭐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주시니까 이런 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VIP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 또 디스플레이 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또 필요할 만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주요 사항들 남겨주시는 거 꼭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 또 여기 프로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테마주 검색기 눌러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날 시황에 대한 어떤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버전, PC 버전 다 무료로 완전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